자, 이제 이항정리의 활용편 해보겠습니다. 자, 이항정리의 활용편의 첫 번째는 파스칼의 삼각형 파트가 되겠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파트,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스칼의 삼각형은 a 플러스 b의 n승인데 n승에 대해서 0, 1, 2, 3, 4, 5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거듭 제곱한 것들을 한 줄씩 이렇게 쭉 쓰고 요것들의 개수를 마치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쫙 쌓아 놓은 것, 요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a 플러스 5에 a 플러스 b의 5승으로 끝나느냐 하면 아니에요. 여기에 계속 있습니다. 계속 가는 거죠. 그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많이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요럴 때 우리가 자, a 플러스 b의 0승의 개수. 요거는 그냥 이거 0승의 1이죠. 그죠? 1.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1승의 개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 0, 1시 1. 자, 이항정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개수는 2시 0, 2시 1, 2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의 5승까지만 표현했는데 5승의 개수도 5시 0에서부터 5시 5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면 이 각각의 값을 위치를 맞춰가지고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값을 구해보면 아주 신기한 성질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 1하고 더하면 2가 되죠. 여기 1하고 2하고 더하면 3이 되고요. 여기 2하고 1하고 더해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더하면 6이 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항이 있을 때 그 항이 이제 그 항의 좌측 위측하고 우측 위측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1하고 2 그 위쪽에 있는 거예요. 바로 윗줄에 있는 거. 윗줄에 있는 좌측에 있는 거 우측에 있는 거를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숫자를 보면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조합 표현으로 되어 있는 식을 가지고 이렇게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더하는 게 되고요. 이렇게 더하는 게 되고요. 요렇게 더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와 맞냐 하면 보세요. 4C2가 3C2라고 3C2가 되는 거죠.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본 적 있죠. 뭐였습니까? 이거죠. NCR이 N-1C R-1 더하기 M-CR이 된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조합에서 배웠던 관계식이죠. 그죠? 이 관계식이 바로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성립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파스칼 삼각형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양 끝에 마치 삼각형의 변에 해당이 되는 양 끝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1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요렇게 쪼로미 요렇게 선을 쭉 그어 놓고 보면 이 가운데 선, 맨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값들이 여기 가운데 어떤 행들은 가운데 값이 없어요. 어떤 행은 가운데 값이 있습니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 가운데 값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렇게 대칭형이 됩니다. 이렇게 대칭. 이 선을 중심으로 대칭형으로 값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대칭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요게 파스칼 삼각형의 주요한 특징이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하키스틱의 패턴 또는 하키스틱 그 법칙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키스틱 법칙 또는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요 숫자 여기 숫자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요렇게 양 끝에 있는 이렇게 삼각형에서 보면 이렇게 옆에 두 변이 옆에 있는 변이 되는 여기 있는 값들이 전부 다 1이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내려가요. 그어 내려갔을 때 이 선상에 예를 들어서 여기 1, 3, 6이 됐을 때 요 선상에 있는 요 그 값들의 합 있죠. 요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1, 3, 6의 합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요렇게 쪼롬이 여기서는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으로 쭉 내려갔잖아요. 왼쪽 하단으로 쭉 간 경우라 그러면 요 끝에 시작점이고 끝점이 있을 겁니다. 끝점에서 자 왼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끝에 오른쪽으로 살짝 한 칸만 딱 꺾어줘요. 대각선으로.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이 녀석들의 합입니다. 또
이게 지금 왼쪽 하단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우측 하단으로 내려오는 경우 있죠. 오른쪽으로 빗음이 내려오는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자, 끝나는 점, 시작점은 무조건 요 옆에 1로 시작되는 요 가에 있는 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측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맨 끝에 있는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빗음이 왼쪽으로 한번 꺾어져요. 여기 있는 값을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값을 더해주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합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합을 구하고 싶다, 그리고 이 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해서 이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원리로 성립을 하는가 보면은 보세요. 이제 요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2C0하고 3C1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C0하고 3C0은 값이 같습니까? 값이 같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거하고 얘랑 얘랑 더하는 게 같습니까? 같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 더하는 거는 이 공식에 의해 가지고 3C0 더하기 3C1은 뭐가 됩니까? 여기 4C1이 되죠. 그래서 얘가 그냥 계산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 경우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한번 볼게요. 2C 더하기 3C입니다. 그죠? 그럼 2C 더하기 3C일 경우에는 얘를 둘을 더하는 거는 얘 둘을 더하는 건 3C랑 3C3을 더하는 건 똑같죠. 왜? 2C랑 3C3이 같으니까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을 두 개를 더하면은 얘랑 얘랑 두 개 더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이 공식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면 3C 더하기 3C3은 뭐가 된다? 4C3이 돼요. 맞겠죠? 그러면 이 4C3이란 값은 뭡니까? 2C2하고 3C2를 더한, 얘랑 얘랑 3C3이랑 3C2를 더한 거지만 사실은 3C3과 2C2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은 2C2랑 3C2를 더한 거랑 똑같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해야 되는 거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얘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더하는 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한 이 녀석하고 얘를 더하는 거랑 똑같죠, 결과가. 그러면 얘하고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얘가 나오죠. 이 공식 때문에.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53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하키스틱 법칙 또는 하키스틱 패턴이라는 거고요. 요 방법을 쓰면은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비스듬히 가는 이 선상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문제 나올 수 있는 예시가 예를 들어서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더하기 점점점해서 11C3까지. 자,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감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C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다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왼쪽에 있는 숫자들만 3, 4, 5, 6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어떤 값을 더한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 값을 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값을 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키스틱 법칙 또는 하키스틱 패턴에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답이 12C4가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서술형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키스틱 패턴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 썼던 우리 공식 있죠.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NCR이 N-1CR-1하고 N-1CR하고의 합이라는 거, 이걸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C3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3C3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4C4가 돼도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3C3을 4C4로 똑같다라는 걸 써주면 이 식이 4C4 더하기 4C3 그리고 5C3 더하기 11C3이 되죠. 그러면 4C4 더하기 4C3은 얼마가 나옵니까? 5C4가 나오죠. 이 공식에 따라서. 그럼 더하기 5C3
그리고 6C4, 6C3, 7C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더하기 11C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5C4하고 5C3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6C4가 나오죠. 그리고 6C3 더하기 7C3 더하기 8C3 하고 더하기 11C3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얘를 더하면요 7C4가 나오겠죠. 7C4 더하기 7C3 그리고 8C3 그리고 9C3 그리고 10C3 그리고 11C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걸 두 개를 더하면 똑같이 8C4가 나올 거고요. 8C3 그리고 9C3 그리고 10C3 그리고 11C3 이렇게 써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써보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9C4가 되겠죠. 요렇게 해버리면 10C4가 되겠죠. 요렇게 해버리면 11C4가 되겠죠. 요렇게 돼버리면 12C4가 돼서 최종답이 12C4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항계수의 성질인데요. 이항계수의 성질, 이항계수 뭡니까? 이항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조합기호로 표현되는 그 각 항들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그 개수들을 성질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A 플러스 B의 n승 이걸 쓰는 게 아니고요. 1 플러스 X의 n승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n승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살펴보면은 자, 요 녀석을 이항 정리를 사용해서 전개를 하면 NC0 NC0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1의 n승 곱하기 x의 0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1이라서 NC0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NC1의 x승, NC2의 x제곱승, NCn의 xn승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거는 x에 대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NC0, NC1, NC에서 NCn까지의 성질을, 이 개수의 성질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해주냐면, 자, x 이퀄 1을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x가 전부 1이 x 항들이 전부 다 x가 1 대입해버리면, 이거 NC0부터 NCn까지만 남겠죠. 더하기로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NC0에서부터 시작해서 NCn까지 합은 2n승이 나오게 됐죠. 2n승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다가 x1 넣어버리면 1 더하기 1의 n승이 되니까 2n승이 되는 거죠. 되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여기 x의 거듭제곱이 그러니까 짝수인 경우는 1이 되고 홀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그 홀수 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NC 뭐시기 여기 C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바로 x의 거듭제곱 지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이 홀수이면 마이너스, 짝수이면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건데 맨 마지막에 항이 되는 n번째 항, 그러니까 NCn은 어떻게 되냐? xn승의 경우에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기 있는 좌변은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왜? 1 빼기 1이 되잖아요. 그래서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식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걸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더해버리면 자, NC1인데 이건 마이너스 NC1이니까 없어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홀수항인 NC3이 플러스 NC3과 마이너스 NC3이 있어도 없어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홀수항들이 쭉 없어지고 대신에 짝수항은 2배가 될 겁니다. 맞겠죠? 그죠? 짝수항은 2배가 되고 홀수항은 더 없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좌변은 홀수항들의 홀수항들의 2배, 홀수항들 다 모아놓은 거에 2배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우변은 2의 n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홀수항들 다 모아놓은 거 곱하기 2니까 양변을 2로 나눠버리게 되면 좌변은 짝수항들 모아놓은 거 다 더했으니까 짝수항들 모아놓은 거 곱하기 2 이꼴 2n승이 나오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짝수항들 모아놓은 거 이꼴 2의 n승 나누기 2, 다시 말해서 2의 n-1승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점점점은 무한히 많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홀수항들을 짝수항들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짝수항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거 무한의 표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거 1번식에다가 2번식을 빼줘요. 그러면 짝수항이 다 없어질 겁니다. 홀수항만 남는데 몇 개 남아요? 2개씩 남아요. 즉 홀수항의 합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좌변이. 우변은요, 이거 빼기 해주면 어차피 2n승이죠.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홀수항들을 몽땅 더해놓은 거가 좌변이 되고요. 우변은 2n승 나누기 2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2의 n-1승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네 가지 식이 이항계수 성질의 주요한 성질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항계수 성질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시를 보면 10C1 빼기 10C2 더하기 10C3 빼기 10C4 더하기 해가지고 10C, 마이너스 10C 10까지 이렇게 쭉 더하고 빼고 한 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한 식이 앞에 이항계수식 중에서 있었죠. 그거는 이렇게 생겼었나요? 이렇게 안 생겼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걸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10으로 시작하니까 10C0 빼기 10C1.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거는 1 플러스 x의 10승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넣어준 거.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C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x의 거듭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이 지수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수인 경우 다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10C2, 마이너스 10C3 해가지고 쭉쭉쭉쭉 간 다음에 10까지 요거는 짝수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죠? 당연 앞에서 마이너스였을 거고요. 이게 얼마였습니까? 얘가 0이에요. 그렇죠. 얘가 0입니다. 그죠? 이게 이항계수 성질의 식이죠. 두 번째 식이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단계냐면 이게 홀수, 그러니까 C가 홀수, 그러니까 10C의 C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홀수일 때 음수고 짝수일 때 양수인데 이건 반대예요. 반대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0C0. 이 C가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하기 10C1 빼기 10C2 더하기 10C3 괜찮습니까? 그리고 땅땅땅 간 다음에 더하기 아니고 빼기 10C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꼴 0 이렇게 나옵니다. 맞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은 얼마냐면 이 식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요 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녀석만 넘기면 되죠. 그죠? 그러면 식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10C1 딴딴딴 10C1 빼기 10C2 더하기 10C3 그리고 여기는 빼기가 돼야 되겠네요. 빼기 빼기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빼기 10C4 더하기 땡땡땡 하고 여기서 10C9 마이너스 10C 12 뭐가 되느냐 하면 이 그냥 10C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10C 0이 얼마예요? 1. 소형답이 1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시 하나를 더 볼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그걸 잘 편안하게 좀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개식이 뭐냐면 1 플러스 x의 n승이었죠. 이거는 nc0 그리고 nc1의 x nc1의 nc2의 x의 제곱 해서 ncn의 어떻게 됩니까? x의 n승까지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이 식의 활용 방법이에요. 여기 식의 활용 방법인데 어떻게 되냐면 13의 10승을 14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식과 이 식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144라는 데 주목을 좀 해봐야 돼요. 144는 12의 제곱입니다. 맞죠? 12의 제곱을 하면 144가 나오죠. 근데 13은요? 13은 1 더하기 12죠. 맞겠죠? 그러면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봅니다. 12의 제곱이 얘가 1 더하기 11을 해버리면 12가 x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x에 12를 넣으면 여기 12를 넣으면 12의 제곱, 12의 3승, 12의 n승, 10승이니까 12의 10승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어떤 검산식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항식 할 때 배웠던 검산식을 사용하게 되면 무언가를 나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수분해에서 묶어내는 거하고 관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을 마련하면 우리가 검산식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느냐면 1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을 일단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x 이꼴 12를 대입해 보도록 하죠. 그죠? 그럼 이렇게 x 이꼴 12를 대입하는 거. 즉 그러면은 그리고 n에다가는 1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되냐면 1 플러스 12의 10승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0C 0 그리고 10C 1 곱하기 12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C 1이죠. 10C 2 곱하기 12의 제곱 그리고 10C 3 곱하기 12의 3승 그 다음에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10C 10 하고 12의 10승까지 갈 겁니다. 맞겠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14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데 이게 144가 12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항은 1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나눠 떨어집니까? 그 144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이 항은 어떻습니까? 이 항도 12 곱하기 1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항도 1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집니까? 네, 나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뒤의 항들은 다 마찬가지죠. 12가 4번, 5, 6, 7번부터 7번 곱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 다음 항에 12가 4번 곱해져 있고, 그 다음 항에 12가 5번 곱해져 있고, 맨 마지막에 12가 10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다 12의 제곱, 즉 144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로서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 떨어지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녀석들은 그게 안 되죠. 얘는 1이고요. 요건 얘가 얼마가 됩니까? 이건 120이 됩니다. 맞죠? 12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120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10이고 10이니까 120.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되냐? 144로 안 나눠 떨어져요. 근데 요만큼들은 얘네들은 전부 다 144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검산식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산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자, 얘 나눠 떨어지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144 다시 말해서 12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0C2에 이건 다 12의 제곱으로 묶어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10C3에 12 맞죠? 그 다음에 10C4에 1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점점점 그 다음에 요 맨 끝에 게 10C10에 12의 몇 승입니까? 8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이 뭐가 남느냐 하면 자 여기에 120 하고 1이 남으니까 121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이게 그 검산식이죠. 1 플러스 여기 1 플러스 12의 10승이라는 건 여기 왼쪽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해 버리면 13의 10승이라고 쓸 수 있죠. 맞습니까? 13의 10승은 이렇게 되는 거죠. 144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이 뭐가 된다? 요만큼이 몫이 되고 그리고 144보다 작은 값이죠. 이만큼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고요? 나머지가 12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